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당 장명훈 원자입니다. 이 시간에는 13번째로 성명학 불용 한자에 대해서 제가 10개의 한자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명학 불용 한자입니다. 자, 10개의 한자 가나다 순으로, 제가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명학 불용 한자는 계략 약 300여 자가 됩니다. 300여 자. 꽤 많죠. 300여 자 한자가요. 그래서 300여 자가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가나다 순을 이렇게 10개씩 쪼개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가 어떤 건 매우 쉬운 한자도 있고 또 상당히 어려운 한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성명학에서는 임명용 한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1991년 4월 1일 이후에 실시를 했는데 법제정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선정한 임명용 한자 8142자입니다. 8142자. 그 중에서 8142자 중에서는 내용이 아주 나쁜 한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설사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한자가 뜻이 좋다 하더라도 이름에 사용하면 안 되는 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한자들을 이제 불용 한자라고 합니다. 불용 한자요. 성명에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름을 지을 때 음양을 잘 맞춘다든가 또 한글 발음의 그 음용어의 소리, 우리 소리 말이죠. 그 상생의 기운을 맞춘다든가 또 수리사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81수리가 있는데 그 수리를 다 좋은 수로 맞춘다든가 그 다음에 또 이름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렵다는 사주에 맞추는 자원행을 잘 맞춘다든가 그 다음에 이름에서 한자를 쓸 때 성씨를 포함해서 모두 한자가 보통 이름이 외자도 있습니다만 또 성씨를 포함해서 이름 두 글자 그리고 성씨가 또 두 글자도 있죠. 사공이라든지 뭐 이런 있지 않습니까? 그 성씨 그런 성씨를 포함해서 이름 글자 모두가 다 한자가 세로로 갈라지거나 또 가로로 갈라지는 형태의 한자는 소위 말하자면 바람이 들어가서 풍명 또 운이 깨진다고 해서 깨질 패자를 써서 폐명해서 그런 한자를 풍명 폐명의 한자라고 해가지고 또 안 좋다는 거 그걸 다 배제해서 이름을 짓는다든가 또 나이에 걸맞게 세련된 이름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 총망라해서 좋은 이름을 짓는 것이 이제 성명에서 근본인데 다 좋아도 장명을 하시는 분이 이 불용한자 내용을 몰라서 이름을 망치게 되는 잘못된 이름을 짓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명학자들은 뭐 많이 계시죠. 많이 유명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소 좀 떨어지신 분도 계시는데 그런 많은 분들이 다른 건 다 알아도 혹시 불용한자를 소리해서 이름의 자칫 잘못 넣음으로써 좋은 이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설명을 지금 13번째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자를 10개씩 쪼개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째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1번 이런 한자가 있죠. 이런 한자요. 이 한자가 뱀사자예요. 뱀사자. 뱀사자. 이 뱀사자를 이름에 넣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혹시 뭐 어떤 공식 그냥 그 공식 있잖아요. 공식에 맞춘답시고 그냥 넣어서 짓는다든가 하면은 대단히 불리하다는 거 말씀드려요. 말은 짐승을 뜻하는 그런 한자 아무리 그런다 손치더라도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이런 뱀사자를 이름을 넣는다?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뱀사자는 대단히 불리한 한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런 글자 있죠. 실사자가 여기 하나만 있어도 실사자인데 이게 두 개 이게 포개져 있죠. 그래서 이거 실사자라고 실사자. 이 실사 두 번째.
이 실사자를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그 한자는 성격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심이 많죠. 그리고 이제 그 구설, 또 관제수가 많다. 이 한자는 대단히 불리한 한자고, 또 재물복이 없다. 재물복이 없다. 이런 한자예요. 그래서 실사자도 이름에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아주 쉬운 한자예요. 매산자. 매산. 통상 그 이름을 지을 때 큰 산 같은, 그러니까 산이 굉장히 듣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 산을 이름에 넣어서 지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의외로 이 산자도 이름을 쓰면 안 되는 불용 한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자를 쓰게 됨으로써 매사가 막힘이 많다는 거예요. 막힘. 그러다 보니까 실패수가 많고, 실패수가 많다는 얘기는 이제 사업을 실패한다, 이런 내용도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은 고난이 따르며 결혼 후에 부부간에 정이 소홀히 돼서 결혼 운도 좋지 않고 불화가 돼서 아주 그 부부운을 나쁘게 한다. 그리고 자식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자식 근심을 하게 되는 그런 한자다. 그래서 매사는 이름에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이게 살자예요. 살자. 이 살자는 죽일 살자입니다. 죽일. 상당히 험하죠. 죽일 살자. 아까 뱀사자 설명을 들었어요. 죽일 살자를 이름에 넣으신 분들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름에 넣으신. 죽일 살자를 이름에 넣는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하겠죠. 그래도 또 혹시 인명용 한자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인명용 한자예요. 그러니까 인명용 한자에 들어가는데, 인명이 이렇게 씁니다. 인명용 한자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살자를 갖다 인명용 한자에 넣었다는 것 자체도, 성명학자들이 대부분이 선생가 인명용 한자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루틴하게 썼을 거예요. 근데 죽일 살자를 인명용 한자에 들어갔다 손치더라도 대단히 뜻이 나쁘니 이름에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썼다면은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종말이 허무하게 되고, 부부 불합, 육친 무덕, 고독, 불면, 많은 고생 이렇게 한다는 그런 뜻을 암시하는 한자예요. 죽일살자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드리면 다섯 번째는 석삼자입니다. 석삼자. 아주 쉽죠. 석삼자. 석삼자는 원래 이제 석삼자는 이렇습니다. 그 임금왕자라는 게 있잖아요. 임금왕자. 이게 쭉 해서 이게 세로로 그어진 임금왕자. 임금왕자를 연상해 보는데요. 임금왕자에서 기둥이 빠진 한자다. 석삼자가요. 그러다 보니까 구심력이 없다. 분열되는 한자다 말하자면요. 분쟁이 많고 구설이 많고 시비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패수가 많다. 재물이 흩어진다. 말년에 쓸쓸하게 되어 고독한 삶을 살아간다. 석삼자. 근데 석삼자를요, 의외로 많습니다. 과거에 좀, 요즘은 이게 석삼자를 이름에 쓰신 분들이 없습니다만은, 과거에 좀, 나이 든 이름을 볼 때, 세 번째 태어난 삼순이, 삼식이, 삼재, 이렇게, 세 번째 태어난 자식들에게 삼자를 많이 넣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개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개명이요. 개명. 지금 개명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개명은요. 보편화. 왜냐하면 이제 인권 보호 차원에서 얼마든지 법원에서 성매학적으로 나빠도 이 개명을 얼마든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명을 의외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석삼자가 들어간 분들도 의외로 개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말씀드려요. 여섯 번째요. 여섯 번째는 이 상자입니다. 이게 유쌍이에요. 유쌍이요. 유쌍. 위아래를 표시하는 유쌍. 위에 있는 상. 유쌍자, 이게 한자가 굉장히 쉽죠. 그런데 이제 의외로 어떤 분들은 위로 올라가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상자를 넣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넣어달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 유쌍자를 이름에 쓰신 분들은 이게 진실하고 또 고결하다. 그런 성격의 한자예요. 그런데 이제 윗사람을 극한다는 거예요. 이 한자를 쓰면은. 그리고 가정불화, 이혼, 사별, 이렇게 심지어 질병으로 고생하게 된다는 그런 한자에 불과합니다. 이게 부득이하게 이제 사용할 경우에는
장남, 장녀에 한해서만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이게 위에 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위에 있으니까 부득이하게 사용할 때, 사주 꼭 써야 될 때는 장남, 장녀에게 사용할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이제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상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째 맞습니다. 7번째요. 7번째는 이상자예요. 이게 서리상입니다. 서리빨. 이제 초가을이 되면은, 서리빨이 들이잖아요. 차갑게 돼서 서리빨이 되는데, 이 상자를 이름에 쓰신 분들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혹시 있다면은, 이 상자는, 서리처럼 이게 이제, 존재 시간이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취도가 낮고, 그 다음에 빨리 속전속패 하게 되고요. 성공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그런 한자예요. 부부간에 구설 풍파가 심하고, 또 불화, 재난이 많게 되는 한자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리상자도 이름에 사용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8번째는 이상자입니다. 이상자는 뭐냐? 떳떳하다. 떳떳할 상자예요. 떳떳할 상. 이 상자는 많이 사용들 하고 계세요. 이 떳떳할 상자는 이 상자를 사용하면 남녀에게 모두 불운을 암시하는 한자예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불운을 암시한다. 뭐 굳이 불운인데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떳떳한 상은 이름을 쓰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사주에 맞는다고 해서 쓰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혹시 써도 좋은지 저한테 좀 문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명 중간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는 18년 이상을 네이버에서 우당장명원 전속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하고 있고, 또 블로그, 뭐 여러 가지 유튜브, 또 뭡니까, 그 티스토리 블로그, 뭐 이게 밴드, 네이버 밴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꼭 이렇게 불용 한자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시거나 했을 때 언제든지 저희 카페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문자도 주셔도 되고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소소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글자를 써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가급적 쓰지 않아야 되는데 꼭 써야 될 때 있다면 문의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맞습니다. 9번째는요 날땡자예요. 날땡. 태어났다 할 때 날땡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날땡자를 이름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파란만장이 많은 한자예요. 날땡자가. 그래서 쓰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의외로 쉬운 한자들인데 이런 날땡자 이름을 쓰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만 혹시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서자입니다. 이거 서자. 서쪽 서자죠. 서쪽서. 방향을 표시하는 서쪽서. 서쪽 글자 그대로 서쪽은 운이 하락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운을 하락시킨다. 그래서 또 우리가 방위를 나타내는 동서남북 쓰지 않습니다, 대개. 근데 이제 동력동자는 장남에게 쓰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남자도 안 쓰고요. 남자 성씨 말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 이런 북자는 더 안 쓰겠죠. 북. 그다음에 이제 또 서자 서자 이게 동자는 아까 말씀드렸고 서자 이렇게 이런 방위를 나타내는 한자는 쓰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10개 한자를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난해하게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성명학 불용 한자를 다른 것을 잘 좋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 한자를 넣어서 그게 티가 되는 그런 이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14번째 불용 한자 10개를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